안녕하세요. 탭스형의 비법 특강 초급 300 플러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일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초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00 플러스 점수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먼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탭스가 어떤 시험인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실전 문제까지 들어가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점수를 얻어 나가야 될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과 좀 봐야 될 거는 전체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 패턴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청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문항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맞추어서 빠르게 계속 듣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습할 때는 전체를 통으로 해서 묶어서 연습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의에서는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만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어휘와 문법이 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 속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각각의 30문항, 30문항에서 60문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25분 이내에 이 60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략이 좀 필요해요. 뭐 어휘가 강하신 분들은 어휘를 풀면 되는 거고요. 먼저.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문법이 좀 강하다. 어휘는 좀 약한데 문법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법을 좀 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문법을 먼저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가 제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어휘를 내가 먼저 풀어야 될지 아니면 문법을 먼저 풀어야 될지 이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60개 문항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건은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탭스 시험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독해 부분인데 왜냐면 우리가 35개 문항을 약 40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한 문항 다 1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1분 이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보게 되면 막 2분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최대로 많이 걸리는 문제 뭐 5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300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에 어떻게 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게 더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니면 전체 통으로서 실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내 점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600점 만점에서 600점이라는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1단계 초급 과정을 건너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별로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이번 달에 공부를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에서 중급과 고급 과정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내 점수를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청해는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20문항을 풀었을 때 물론 이걸 다 맞을 수는 없겠으나 다 맞는다는 가정이 되면 120점이 나오는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청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Part 1과 Part 2에 해당되는 20문항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단계 문제 바로 Part 1과 Part 2를 통해서 12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 그럼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즉 나머지 영역에서는 들리는 대로 문제는 풀어가되 결국에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려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휘 영역이에요. 어휘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개 문항 가운데 이 30개 문항을 다 푸는 게 아니라 15개 문항이면 충분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0점이라는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 역시 문법도 마찬가지. 전체를 다 푸는 게 아니라 15개 문항을 선별적으로 내가 풀어갈 수 있다면
30점이라는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야 돼,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들, 내가 자신 있는 영역들을 먼저 공부하면서 점수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35개 문항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20개 문항을 통해서 내 점수를 확보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수적인 계산이 나오죠. 300점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는 전체 문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가져왔다면 이제 실전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실질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청해 강의입니다. 청해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귀를 뚫는 작업이 먼저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자주 들어보셔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작정 풀지 말고요. 우리의 전략을 수립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 의문사 의문문들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쭉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탭스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문사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만 정확히 들으면 정답을 예측할 수 있고요. 다음에 풀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 1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면적 의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실전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전략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10개 문항을 한꺼번에 듣는 실전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4분, 5분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의문사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정답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요. 오답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오답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듣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Number 1. What are the odds you'll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A. Keep working until you're done. B. It doesn't seem promising. C. You're past the deadline. D. I can't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report.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들을 때 있어서 전체 통으로 다 듣는 게 제일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1단계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 2-3개를 듣는 거예요. 전체가 다 듣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질문 다시 한번 듣고 갈게요. What are the odds you'll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What are the od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이 있고요. odd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the odds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the chances,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 are the odds?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 버리면서 chance라는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finish the report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까지 리포트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즉 우리가 what이라는 의문사가 있고 as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질문의 패턴은 뭐냐면 is it possible?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답변은 뭐가 돼야 된다? 가능성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죠. A부터 갈까요? Keep working until you're done.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Keep work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세요. Until you are done. 그럼 뭡니까? 당신이 그걸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이 질문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했기 때문에 내가 끝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해요. 근데 keep working에 되면 명령문으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명사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B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boy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B는 boy, 그 다음에 D는 Davis로 해서 구별하면서 빠르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boy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n't seem promising. 네, 보세요, 여러분들. It doesn't seem promising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seem이라는 표현이 이제 뭐뭐일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때 우리가 promising 이 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에 it isn't possi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답 네, 두 번째 보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들어보도록 하죠. C는요. You're past the deadline.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you're past the dead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st가 뭐냐면 무엇을 지나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the deadline, 데드라인을 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명사의 오류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를 볼게요. I can't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report.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guarantee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데드라인에 대한 guarantee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가능한데 문제는 quality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리포트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low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퀄리티가 이런 답변들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답과 오답의 간극을 잘 봐주시고 이때 정답이 나오는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요. 패턴 정리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오답들은 어떻게 정리될지를 계속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봐 주세요. Number 2. Why don't we eat together next week? I'll treat you. A. Okay, I paid for it yesterday. B. That sounds great. I don't have time. C. I'm not hungry now. D. I wouldn't refuse a free meal.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다시 가죠. Why don't we eat together next week? I'll treat you.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why don't we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표현 할 때 우리는 why don't you 이걸 쓰지만 우리 이거 합시다. let's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why don't we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at together 다음 주 우리 같이 밥 좀 먹읍시다. 근데 I'll trea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낼게요 이런 표현 할 때 우리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It's on me 이런 표현이거든요. It's on me 내가 낼게요. I'll treat you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ll treat you 아니면 It's my treat 이렇게 가능해요. 다음에 이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서비스입니다 하고 내놓을 때요. 어떻게 내놓는다? It's on the house, it's on the house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야 될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계산서 내가 가져갈게, 즉 내가 낼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s pick up the tab나 아니면 let's pick up the beer 이런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거, 외워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우리 제가 낼 테니 다음 주에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뭘까요? 동일하거나 반대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A부터 들어볼까요? Okay, I paid for it yesterday.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Okay, I paid for it. 내가 그거 지불했습니다. 어제요.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명사도 안 맞고 다음에 시제도 안 맞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도 중요하지만 오답의 패턴도 정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보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great. I don't have time.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뭐가 안 맞냐면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뭐가 안 맞냐면 That sounds great. 좋아요까지 했는데 I don't have time. 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오답 가운데 논리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C를 한번 들어볼게요. I'm not hungry now. 네, 이렇게 돼 있는데 I'm not hungry now. 나 지금 배 안 고파요. 여러분, now의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질문이 뭐냐면 next week, 다음 주에 먹자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n't refuse a free meal. 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우리가 이 would나 could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나와요. 구어체 표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과거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의지를 표현하고 내 가능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I wouldn't refuse 내가 거절 못하지요. free meal은요. 지금 뭡니까? I'll treat you 내가 낼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free meal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죠. 뭐 하는 겁니까?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식사 같이 합시다 라는 거에 대한 동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데이비스로 네 번째 해당되는 데이비스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들어주시면 쉽게 우리가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우리의 목표는 적응해서 나중에 실전 문제 풀 때 빠르게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응시키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흐름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실전 상황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듣습니다. Number 3. How are you doing with your new employee? A. Very well. We are quite compatible. B. I can't wait to hire one. C. But we've already employed one. D. Well, I'll be in charge of training new employees.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How are you doing with your new employee?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듣게 되는데요. How are you do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ow are you doing? 이런 표현 할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How is it going? How are things going?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예요.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십니까? New employee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답변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New employee와의 관계성,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Very well. We are quite compatible. 네, 이때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very well 자체는 잘 들었으니까 상관없고요. 뒤에 논리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런 단어 이제 외워야죠. 바로 뭐냐면 compatible, compatible 이게 뭡니까? 호환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A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들도 같은 의미들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당되는 보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wait to hire one.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쵸? 나 정말 빨리 한 사람 고용해야 됩니다. 나 너무 급해요. 이런 표현 할 때 I can't wait to hire one 이렇게 되면서 나 빠르게 한 명을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리스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어체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ut we've already employed one. 네, 이건데 C는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employed one, 이미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오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사 발음 아니면 동어 반복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를 볼게요. Well, I'll be in charge of training new employees. 네, 이거는요. 본인의 임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be in charge of의 의미는 뭔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new employees들을 훈련시키는 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A로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뭐냐면 앞으로 모든 강의에 적용될 거니까 다른 강의에서는 이걸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질문과 관계가 없는 답변이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 시제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명사와 대명사가 어울리지 않는 경우.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반복 어휘 아니면 유사 발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대화의 순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오답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탭스, 비법들을 정확하게 익혀가면서 여러분들이 300+의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2강에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